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보경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보경입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그런 이제 내용 바탕으로 열교부의 성능 평가를 어떠한 식으로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열교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건물 외피 부분, 열교 차단 관련 규정과 그다음에 기존 성능 평가 방법, 그리고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피 열교부 단열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앞에 안상희 평가사님도 이제 같은 자료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제 단열이 점점 이제 신축 기준으로 두꺼워지면서 열교 부위로 이제 누수되는 열 에너지는 점점 그 비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교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외피 단열을 건축물 에너지적 설계 기준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적 설계 기준의 권장사항 부분을 보시면은 외벽 부위는 이제 외단열로 시공을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열교 부위는 외피 열교 부위별 선형 열관리율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별표 11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별표에서 제시를 한 부위는 내단열, 외단열, 그리고 내단열 시의 보조 단열재를 이제 구성으로 해서 각 구조체의 형상별로 선형 열관리율 값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활용을 해서 건물 설계할 때 각 부위별 열교가 발생하는 부위별로 점수를 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EPI 점수 산정할 때에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디테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열교 부위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ISO 1021 기준을 따라서 시뮬레이션 평가를 했을 때 인정 가능하다라고 이제 각주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일단 열교 차단제라든지 이제 어떤 기타 열교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의 평가에 대한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은 조금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열교부의 성능 평가를 하는 것은 보통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요. 그 시뮬레이션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ISO 1021 그리고 ISO 14683 이런 이제 기준 등이 있습니다. ISO 1021에서는 선형 열관리율이나 아니면 점형 열관리율의 그 시뮬레이션을 위한 어떤 경계 조건이나 모델링 방법 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14683에서는 다양한 구조체 주요 부위를 카탈로그 형태로 해서 선형 열관리율 값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사용하는 이오타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발코니 연결부 열교 차단 장치에 대한 단열 성능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ISO 1011이나 아니면은 그 경계 조건 등을 포함하는 6946 기준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평가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코니 열교 차단제를 적용을 할 때 그 열교 차단제
그 단면 형상이 이제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화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으로는 학회 표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IS 101의 평가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선형 열관률이나 저명 열관률의 산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나 이제 국외나 어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평가 방법을 따라서 그 이제 선형 열관률 또는 저명 열관률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이제 시험 방법에 따른 어떤 성능 평가 방법 그 연구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모컵 시험 성평가를 통한 어떤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모컵 시험을 통해서 열교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시험 절차서를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KSF2277 이것은 이제 벽체 열관률 성능 평가하는 표준이고요. 이 표준을 따라서 이제 열교 차단 성능이 있는 벽체의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시험 절차를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0/1000으로 선형 열교 차단제가 적용된 시험체를 성능 평가해서 이제 그 선형 열관률 값을 도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능 평가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험체 사이즈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벽체 높이를 이제 다양하게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슬래브 깊이를 다양하게 했을 때 선형 열관률 값을 도출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시험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시험체를 제작하고 그래서 이제 KSF277 챔버를 활용해서 이제 시험체를 통과하는 전열량을 산출해봤습니다. 열교 차단제가 설치된 모델과 그 다음에 설치되지 않은 모델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시험체 통과 열량은 열교 차단제를 설치를 한 모델이 대략 6.83W 그리고 열교 차단제를 설치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전열량이 18.69W 정도로 도출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선형 열관률을 산출을 했을 때 열교 차단제가 설치된 모델의 경우에는 대략 0.195W/mK가 이제 산출이 되었고 열교 차단제가 설치되지 않은 모델의 경우는 이제 계산을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선형 열관률 값이 약 0.7에서 0.8 정도 요 사이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 방법을 개발하는 과제였지만 어쨌든 열교 차단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러한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내 그것을 실제 성능 평가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물의 성능 평가를 할 때 에코2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에코2 프로그램에서는 열교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내단열, 외단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손실 열량을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빨간색 박스 부분인데요. 외피의 열 손실 계수 보정값입니다. 외단열의 경우는 0.1, 내단열의 경우는 0.15를 추가로 이제 보정을 하게 되는 값입니다. 에코2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산출을 할 때 활용이 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녹색건축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LH에서 만든 친환경 주택 설계 기준 이런 이제 제도에도 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검토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이제 LH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로 공동주택 외단열 공법 적용 방안 수립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84 타입 중간층 층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선형 열관리율 값을 기존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단면에 따라 이제 도출을 하고요. 그 값을 기반해서 열교 보정치를 직접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때 내단열 적용을 했을 때에는 약 0.325, 그리고 외단열 적용했을 때에는 약 0.115, 그리고 이제 비확장 발코니 측의 열교까지 차단한 외단열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약 0.07로 그 열교 보정치 값이 이제 내단열과 그 다음에 외단열 적용을 했을 때 차이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도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비확장 발코니의 열교까지 차단을 했을 때에는 이제 좀 더 큰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그 열 손실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 동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발코니 슬래브 길이랑 그다음에 외벽 슬래브 길이, 측벽 슬래브 길이 요것에 이제 비율을 산출을 하고 각 단면에 따른 선형 열관리율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대입해서 추가 연솔실 개수가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여드렸던 동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선택한 단열 방식은 내단열과 그다음 외단열 그리고 구조형 열교 차단제를 적용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요 단열 방식들을 조합을 해서 내단열, 그다음에 내단열 플러스 단열 열교 차단제 그리고 외단열, 그리고 외단열 플러스 파라펜 열교 차단제와 발코니 열교 차단제 이것들을 이제 다 적용을 했을 때에 그 열교부의 손실 열량은 이제 판상형, 탁상형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열교 유무, 그러니까 내단열 발코니 열교 차단제, 외단열, 그리고 외단열 플러스 열교 차단제 등 이런 식으로 단열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도출된 열교부의 추가 손실열량 보정치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단열만 적용을 했을 때에는 판상형의 경우 대략 0.3 정도 이렇게 도출이 되고 그 다음 외단열만 했을 때에는 0.164 외단열 플러스 모든 이제 열교를 차단한 열교 차단제를 적용을 했을 때는 0.06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이제 LH의 그 보고서 결과와 이제 유사한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2 같은 경우는 내단열이 이제 손실열량 보정치가 0.15고 외단열은 이제 0.1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손실 열량 그 선형 열관리율을 계산해서 도출을 했을 때에는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피 그 손실 열량 보정치는 조금 내단열과 외단열의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열교 부위에 이제 열유량이 집중되고 있는 형태로 계속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진짜로 제로에너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는 열들도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능 평가를 하는 어떤 이제 기준 등을 조금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